요즘 비트코인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불장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 9천만 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랐죠. 얼마나 정말을. 보셨어요? 요즘 비트코인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7천 가겠어. 이러다가 8천까지야 가겠어 하다가 세상에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니까요. 이제는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도대체 비트코인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궁금한 지경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조차도 관심을 갖게 된 이 시점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매일경제 김용영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지난번 출연 이후 다시 나와주신 거 보니까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진 않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기자님은 도대체 얼마나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정확하게 보셨고요. 제가 그때 나왔을 때가 2월 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한화로 5,700만 야.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9천만 원을 아. 넘는 수준까지 올랐죠. 예. 그래서 대략 한 60% 정도 올랐었는데 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샀으면 어땠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후회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명색이 비트코인 전문 기자 아니십니까? 주식 전문 기자 또는 부동산 전문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대부분 기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비트코인 전문 기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기자님께서 나오셨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초기 관련한 이슈로 출연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저희는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오히려 안 좋고 지지부진하다가 뒤늦게라고 할까요? 급등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ETF가 승인이 되고 상장이 된 이후에 잠시 주춤을 했었죠. 그 처음 승인됐었을 때 47,000달러였었다가 승인이라는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42,000달러까지 약 10%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정이 받은 것은 증시에서의 그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ETF 승인을 이제 기대를 했던 분들이 미리 이제 조금씩 사놓았던 비트코인이 승인 소식이 나오자마자 자 이때는 팔 때다라고 해가지고 단기 차익 매도가 나온 게 있기도 하고요. 이와 별개로 신탁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해왔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이제 비트코인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곳의 이제 펀드고요. GBTC라고 하는 펀드인데 이 펀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환매를 못 하고 있다가 네. ETF로 변환이 됐어요 이번에요. 펀드가 ETF로 변환이 되면은 그냥 장 내에서 팔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꾹꾹 참아왔던 분들이 단기 차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단기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막 하루에 몇억 달러씩 매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끌어내려서 약 10%의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한번 물러선 거는 2보 전진을 위한 것이다. 너무나도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47,000에서 42,0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역대 최고가인 69,000을 뚫고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겁니까? 자산 운용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맨 첫 번째로서는 이 비트코인이 가진 자산 속성 때문입니다.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금처럼 대한 자산이라는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 미국 은행에서 파산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은행이 파산해서 문을 닫으면은 지금까지 했던 은행의 역할은 누가 하지?라고 살펴봤더니 비트코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신뢰가 흔들릴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2023년 초반에 발생을 했어요. 네. 그때가 비트코인이 17,000달러에서 23,000 달러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산 운용사, 즉 기관 투자자 같은 큰 손도 은행 시스템의 불신이 높아졌을 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점들이 바로 비트코인의 수요를 높이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면 이제는 기관으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시장의 성격도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나요? 이전에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24시간 주 7일 연중 365일 계속 거래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전업 투자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4시간 눈이 빨개지도록 계속 모니터를 봤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24시간 끊임없이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었고요. 가격도 역시나 출렁거렸었고요. 특히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속성 때문에 휴일의 변동성이 높은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붓다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21년 석가탄신일 때 하루에 비트코인이 40% 이상 떨어졌었어요. 휴일 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휴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코인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죠. 네.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이거는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거래되는 장내 시장 그리고 장중 시장의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거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 외의 시간에 많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와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체감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뉴욕 시장이잖아요. 네. 뉴욕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밤입니다. 그렇네요. 뉴욕 투자자처럼 바뀌었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뉴욕 시장에 따른 그 시간대에 이제 변화가 크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정말 명확하게 근데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움직이고 다른 시간대에 가격 변동폭이 적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전에 코인 시장에서 코인의 수급을 조정했던 게 개인이라면 이제는 블랙록과 같은 큰 손들이 코인 시장에 대량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큰 손들이 한꺼번에 투매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폭락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훨씬 더 상황은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에 입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만을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분들은 단기 매매 차익을 위해서 이른바 뭐 수익 매매 같은 이런 식의 매매를 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를 자주 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좀 더 낮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더 나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4월 반감기가 이제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항상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1억까지 나오죠. 우와. 1억까지 우습게 갈 거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기자님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그 이전에 있었던 역대 3번의 반감기가 보면은 1000%는 우습게 넘겼었어요. 이야. 10배를 우습게 넘기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반감기 때는 약 6배가 올랐습니다. 반감기가 여전히 코인의 강력한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요, 기자님, 제가 해외 전망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월가에서는 연말에는 15만 달러까지 급등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4월 이후에 4만 2천 달러로 다시 떨어질 거라는 어떻게 보면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요? 저는 이 전망들을 꼼꼼히 뜯어보면은 사실 일견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요. JP 모건이 얘기하는 이 4월 이후 4만 2천 달러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예전 반감기 데이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15만 달러로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 역시 예전 반감기 데이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것인데요. 역사적인 반감기를 보면은 지금까지 반감기 이전에는 공통적으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감기 이전에는 소폭의 조정이 있었다가 고점을 찍을 때가 언제냐? 반감기 이후 약 1년에서 1년 6개월 뒤였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왔다고 해서 바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JP 모건이 얘기하는 4만 2천 달러는 어찌 보면은 반감기가 바로 시행되고 반감기를 앞둔 그 이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의 금액을 얘기한 거다. 맞습니다. 아. 그 조정 구간에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 있다 예. 하는 얘기인 거고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그 반감기 이후에 역사적인 상승세를 그대로 타서 이번에도 15만 달러로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훌쩍 경신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님의 예상은 뭐로 봐도 대세 상승은 맞다.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의 조정이 있을 뿐이다. 이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을 때 그 이전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전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게 아니라 역대 최고가 대비 6배, 10배 올랐었습니다. 69,000달러를 경신했다는 것 자체는 좀 지나나 보면 그리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요. 지금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항까지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방식은 제가 단언하건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편합니다. 일단 은행이 좀 제한돼 있고 거래소에 이제 가입을 하고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초반의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현금을 계좌에 입금해서 그 입금이 된 현금으로 바로 코인을 살 수 있는 이토록 편한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시려면 거래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정을 만드시는 것도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인을 그렇다면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가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편입하느냐 이 비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대부분이 1%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1% 이상으로 5%까지 하면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해요. 1%만 넣으면은 하락에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5%를 넣으면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을 하고 물론 올라갈 때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두지만요. 그래서 변동성에 너무 전체 포트폴리오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1%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 또한 역시 본인이 투자를 하실 때 얼마 정도 투자를 하실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그 어느 투자 자산보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영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